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아주 쪘어요. 오늘은 아침에 사무실 나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옆에 어떤 그 할머니가 박스에다가 이게 박스 주스를 모아신 거를 거기다가 물을 뿌리는 걸 봤어요. 무게를 더 나가게 하려는 그 속셈이죠. 저렇게 해서 돈을 얼마나 더 벌까? 나이 들수록 욕심을 버리고 단순하게 살아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 마음이 좀 씁쓸했습니다. 자, 오늘은 무슨 얘기냐면 침묵하는 장기의 고마움을 알자. 대체적으로 이제 뭐 침묵하는 장기, 침묵의 장기 뭐 이런 얘기면 간만 얘기해요. 그러면 다른 장기가 욕할 겁니다. 아니 씨발 나도 침묵하고 오랜 동안 진짜 주인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왜 나는 무시 이거 뭐야? 화딱지 낼 겁니다. 오늘 그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속에 오장 육부가 있어요. 오장은 간신 비폐 신, 그 다음에 육부는 담낭 소장 위장 대장 방광이에요. 여기서 오장 간도 약 10년 정도 침묵을 합니다. 심장도 부정맥이 나올까지 약 10년 넘게 말 안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비장. 요거 비장은 우리가 혈액 내 그 불순물 이런 걸 불필요 물자들을 걸러내는 그런 물질을 제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비장 비대증도 10년 넘게 말없이 참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폐, COPD 같은 것들 30년씩 기다리고 있어요. 참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콩팥, 신부전증 10년 넘게 20년 넘게 기다리고 있어요. 다 침묵의 장기입니다. 그래서 침묵의 장기라서 간만 하면 안 됩니다. 5장 전체가 침묵의 장기입니다. 다 고마운 장기들이에요. 감사해야 됩니다. 자, 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독작용을 한다니, 그러나 엄청난 양의 혈액 저장고이기도 합니다. 또 영양소의 저장 기관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보이지 않게 고마운 장기입니다. 예를 들면 간은 탄수화물 우리가 먹으면 이걸 글리코겐이라고 하는 이 저장당의 형태로 저장을 하고 콜레스테롤을 합성하고 면역물질과 단백질, 디노보 합성과 셀비지 합성, 단백질을 합성하고 비타민 A, 비타민 D, 적혈구 만들기 위한 철분이나 비타민 B12를 합성하거나 저장하기도 하는 굉장히 소중한 장입니다. 여기서 비타민 D,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비타민 D를 먹으면 이게 다 흡수되는 줄 알지만 그게 아닙니다. 비타민 D가 활성 비타민 D로 전환돼야만 우리 몸에 흡수돼요. 비타민 D를 활성 비타민 D로 전환하는 데 관여되는 장기가 신장과 간이에요. 신장과 간이 좋아지지 않고는 비타민 D를 활성 비타민 D로 길이가이해서 우리 몸속에 골다공증을 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질나고 바짝 마르고 이게 눈 쑥 들어가고 그런 인간들은 골다공증을 절대 못 메꿔요. 안 됩니다. 이 간 기능이 떨어져가지고 성질 더러워가지고 안 메꿔줘요. 또 이 간이 담즙을 분비하잖아요. 그래서 이 지방분을 많이 이렇게 먹었을 때 유화제, 이걸 부유하도록 하는 거죠. 지방 부유하도록 하는 이 유화제와 그다음 필수 비타민, 미네랄이 부족하면 이게 담즙이 용액으로 존재해서 필요하면 식후 30분 후에 이게 나와야 되는데 12장으로 담즙이 나와야 되는데 비타민과 필수 비타민과 미네랄이 부족하면 이게 결정으로 남는 거예요. 그게 담석이에요. 그러니까 담석이 잘 생기는 사람은 지방분을 많이 섭취하되 필수 비타민과 미네랄이 부족하다. 즉 야채 과일을 안 먹고 괴기 같은 거 곱창 뭐 대창이나 이런 것들을 자주 먹는 사람이면 또 가공식품 초가공식품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이 많은 지방질 음식을 많이 먹으면서 필수 비타민과 미네랄이 부족한 이런 형태의 식습관을 가졌다면 어김없이 담낭 이 안에 이게 제대로 안 돼서 담석이 생긴다는 거예요. 식습관 바꾸지 않고는 또 설사 담낭에 있는 그 담석을 제거한다 할지라도 또 안 생긴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또 생기겠죠. 식습관을 바꾸지 않고는 안 됩니다. 지방 음식을 줄이든지 필수 비타민과 미네랄 먹든지 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섬유질 얘기를 안 하면 안 됩니다. 섬유질이 어떤 일을 하느냐? 섬유질을 충분히 섭취하게 되면 우리가 과도하게 지방을 너무 많이 먹어서 이것이 지방질이나 콜레스테롤 이걸로 축적될 수 있어. 그런데 이것이 지방질이나 콜레스테롤 축적되는 것을 이 섬유질이 흡착 배출해. 그래서 채소, 이 야채, 과일 이런 이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 담석이 생길 수가 없어. 미안한 얘기지만. 그러면 담석이 생긴 사람은 이 섬유질 음식을 안 먹었다는 거예요. 먹었어도 찌게 잠자리 눈컵만큼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장으로 배출되는 담즙을 통해서 이 콜레스테롤이 요 나오게 돼. 요걸 이 식이섬유가 요 시장 확 쫙 모가지를 잡고 바깥으로 배출하는 이런 역할을 식이섬유가 해요. 그러니까 이 담낭에 담석이 생길 수가 없잖아요. 그럼 여기서 식이섬유가 많은 게 어떤 거냐? 섬유질이 풍부한 이 콩과 식물, 과일, 채소, 그다음에 뭐 건과류, 그다음에 해조류, 그다음에 버섯, 견과류, 통곡물.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냥 자연식입니다. 그다음에 비타민 A와 B6, 비타민 C, 마그네슘이 풍부한 현미 잡곡밥, 콩류식품, 해조류, 녹황색 채소류 등을 식사하면 담석 생성을 막을 수 있다. 우리서 생식을 하시는 분들은 이 식이섬유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생식을 하시는 분들은 담석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식이 또 하나 좋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해했죠? 자, 간은 해독기관, 해독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속에 나쁜 게 들락날락하는 거 이거 검문기관, 해독기관, 단백질 합성하잖아요. 그래서 단백질 합성기관. 그 다음에 혈액과 영양소를 조장한 저장기관이에요. 많은 일을 하기에 우리 몸속에서 1.5kg의 큰 이 덩어리를 갖고 있어요. 아마 단일 덩어리 중에 제일 큰 장기일 겁니다. 그래서 간은 70% 정도, 70% 이상 뭐 수술, 절개해도 6개월 내에 완전 회복됩니다. 그래서 인체 기능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여기에 검문, 해독, 합성, 저장을 못하면 만병이 옵니다. 그죠? 그래서 간이 병들어서 이상을 느끼면 심각한 거죠. 꽤 중병인 겁니다. 오장, 간, 심, 비, 폐, 신 이 장기는 간만 침묵의 장기가 아니고 오장 모든 장기가 10년 이상 침묵하는 장기입니다. 굉장히 고마운 장기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만성적인 간염, 그 다음에 과식과 음주한 지방간, 간경변, 간경화, 간암 이런 거 하루아침에 발병하지 않습니다. 또 하루아침에 좋아지지도 않아요. 건 10년에서 20년 진행된 결과입니다. 간균이 저하되면 여러 장기가 곤욕을 치러야 하고 여러 질병 징후로 삶의 질이 떨어진다. 왜? 검문, 해독, 합성, 저장 기관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질환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간경화해서 그냥 단순하게 뭐 간만 어찌고 이게 아닙니다. 묵묵히 일하고 있는 오장
장기를 쉬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능을 되살려줘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우선 간 기능을 되살리기 위한 간의 휴식은 자연적인 식생활로 돌아갈 때만 가능하다. 즉 자연식을 먹을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가공식품, 초가공식품, 인조식품의 천국 이런 데서는 간 질환을 떨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 관련된 질환을 예방하고 치유하려면 자연식을 해라. 그중에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생식을 해라. 그중에 오행생식 가장 으뜸이다. 그리고 생채식을 해라. 그리고 조리를 최소화해라. 이래야만 간경화나 간을 풀을 수 있어요. 부산에 계신 어떤 선생님이 그래요. 간 관련된 문제가 생기신 분들은 이 콩국물을 먹는 게 최고의 비법입니다 라고 저한테 전화로 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 될 때 이 간 질환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이러한 비법, 콩국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미움, 분노, 원망, 비교, 욕심, 불평, 불만,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줄여야 간 기능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뭐 평범한 거잖아요. 자연의 순리에 순응하면서 사는 생활 습관이 간 기능을 되살리는 가장 좋은 비법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침묵하는 장기의 휴식을 보장하는 일이다. 100세를 살아가는데 뒷받침될 수 있는 이러한 일이다. 즉 자연의 순리를 따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정리하면 자연의 음식을 먹자,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생식을 먹자, 이왕이면 동가홍상 내 몸에 맞춰서 1:1 맞춤식으로 먹자, 오행생식. 현재는 지구상에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왕이면 즐겁게 먹어라. 스트레스 이 찡그리면 위장, 아기유식. 아시겠어요? 인상을 쓰면서 먹으면 위장도 찡그린다. 그래서 소화 기능이 망가진다. 그래서 즐겁게 소식하라.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스트레스를 최소화해라. 자연과 함께하는 게 스트레스 최소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푸르름을 자꾸만 쳐다보면 녹시올, 간에서 푸르름이 쫙 들어오면서 간의 이 스트레스를 해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속에 올라가서 승질내는 놈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가공식품, 초가공식품, 포화지방, 트랜스지방을 줄여라. 왜? 담즙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걸 너무 많이 먹어서 담낭에 문제가 생겨. 이건 너무 많이 써서 망가져요. 우리 몸은 너무 많이 써서도 망가지고 너무 안 써도 망가진다고 그랬어요. 이건 지방 음식을 너무 많이 먹은 거예요. 많이 썼으면 그 정비를 해줘야 돼. 그게 필수 비타민, 미네랄을 먹어줘야 되는데 그런 거를 과일, 야채는 안 먹고 해조류 같은 건 안 먹고 콩류식품, 그다음에 생식 같은 건 안 먹고 맨날 기름에 튀긴 거 이런 거만 나부랭이만 먹어 제끼니 과자 나부랭이, 튀김, 그다음에 냉동 만두 이거 기름 넣고 튀겨 먹는 거, 통닭 먹고 깍깍거리고 그러니까 담석 생겨가지고 나중에 담낭 띄고 쓸개 빠진 놈이란 얘기 듣고 그러는 거지. 그다음에 정제된 탄수화물, 인조당분도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오장육부가 건강한 이런 조건을 만드는 이런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장육부보다 오장의 휴식과 기능을 보강하기 위한 것은 가장 좋은 조건은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생식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생활하는 거예요. 가능한. 그래서 생식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를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간만 침묵의 장기가 아니다. 우리 몸에 있는 오장육부 중에 오장, 간장, 심장, 비장, 폐장, 콩팥. 아시겠어요? 그러면 육부는 아니가. 육부도
침묵의 장기 중에 하나입니다. 오줌 비워야 되는데 안 비우면 아주 오줌 싸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야 싸니까 싸고 싶다. 금방 싸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침묵의 장기가 아니에요. 오장이 침묵의 장기고 육부도 좀 참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나면 역시 병이 듭니다. 그래서 오장 모두는 침묵의 장기다. 그 장기들이 피곤하지 않도록 휴식의 여건을 주고 기능을 되살리도록 하라. 그것은 자연식을 식사하는 것부터 시작하자. 이렇게 오늘 정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연식, 오행생식, 그 다음에 자연식, 생체식을 하면서 오장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 백세 건강의 지름길이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장을 튼튼하게 하자. 식이요법 하나만으로도 서서히 준비할 수 있다라고 오늘 정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